아니 그러니까 저는 박스권이라는 표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압도적 1위인데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는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프레임을. 근데 김문수, 오세훈, 뭐 홍준표 누구도 박스권이 아니고 이건 좀 온당하지 못한 태도 아닌가요? 뭐 언론 지형이 그렇게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건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실제 민심이 그렇지 않고 또 많은 언론에서 또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저는 유효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조금 지지율이 정체였을 때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분들이 우리 당내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었잖아요. 소위 비명계라고 언론에 나오는 뭐 비명계든 분들? 네. 어떤 민주 지도자들이 블록을 형성해서 당을 비판하고 네네.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때부터는 좀 언론에 나와서 민주당의 어떤 앞으로 갈 중도 보수의 그런 콘텐츠라든지 어떤 감세 정책이라든지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러한 주장들이 일소됐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몇 차례 고비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고비는 없다. 아니 근데 또 그때 문제 제기를 할까? 하여튼 뭔가 말했던 사람들 네. 몇 사람 이름이 기억나실 텐데 네, 네. 그 사람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쇄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김경수, 박용진, 네. 김부겸. 이건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과 다르게 어떤 라이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통 크게 포용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회죠.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응해 주시는 분들도 그래요. 어떤 정치적 어떤 중량감을 높이고 본인을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보면, 둘이 있으면 자기도 돋보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두 그룹 모두에게 윈윈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어쨌든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는 가장 측근인 한동훈하고도 겸상을 못하는 사이 아닙니까? 네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 보면 주스 그렇죠. 놔주고, 근데 네. 그 세력들은 그렇지만 민주당은 좀 다르구나. 경쟁할 때 경쟁하고 화합할 때 화합하는구나. 서로 말이 통하는 단결할 수 있는 정권을 맡겨도 집안 싸움 안 하는 그러한 세력이구나. 그런 확신을 줄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니 괴롭히고 어려울 때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보듬어야 되냐. 나는 안 내킨다. 그런 것도 있죠 내부적으로는. 그럼요 있죠. 그거 어떻게? 저는 네. 그런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뭐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직이라는 어떤 그 최고 정치 지도자로서 국가를 통합하고 어떤 우리 민주당을 통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그분들이 대통령 출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조금 각 세우고 나서 한번 이렇게 으쌰으쌰 해준 다음에 나중에 와서 막 자리 내놔라. 내 공을 알아달라.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니 사실 지난 3년간 민주당하고 이재명을 지켜준 것은 저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당원들이었죠, 당원들. 그분들이 네네. 정말 저희 잡혀갈 때 아니 그리고 그분들이 네. 내란도 막은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 보니까 때문에 이재명 우리가 유튜브 살아있는 뭐 이런 겁니다. 거. 근데 네. 그분들한테 1,000원짜리 당원이라고 그러고 강성 개딸 당원이라고 하고 모욕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 한번 그 목숨 걸고 싸워본 적도 없고 다 도망가 있던 사람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 또는 당 통합을 네. 위해서 여러 사람 만나는 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네. 꼭 만나면 안 될 사람도 있나요? 이를테면 이낙연은 안 된다. 뭐 금도 이런 거. 당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뭐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내란 수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몇 번의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만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네네. 먼저 손 내밀어서 한동훈하고도 만났고 못 만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출마, 불출마를 선언하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뭐 기괴한 논리가 아니, 아니고 그런 조건을 내는 사람하고는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말이 안 통하는 얘기를 네, 하는 네, 거잖아요. 네. 전제가 잘못됐고 뭐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한 배제 논리가 아니라면 저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거든요. 아니 어제 그 한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어떤 분이 이재명 대표의 일련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이 정치적으로 뭐 깜냥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손 잡고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낙연만 빼고 다 만나도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굳이 묻고 싶네요. 이낙연 씨 오늘 또 인터뷰도 했다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러한 배제의 논리를 얘기하지 않고 정말 그 박용진 전 의원처럼 내가 애국을 위해서 힘 합칠 때 힘 합치고 힘 모으자 이러면 저는 못 만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는 네. 죽이는 정치가 아니고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윤석열처럼 배제하고 남을 밀어내는 마이너스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남 괴롭히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리는 정치. 네. 근데 이제 전제는 있죠. 전제는 네네 있죠, 그렇죠. 이제 전제가 뭐 같이 합심하고 애국하자는 만남이 돼야지. 너 그만두면 내가 너 만나줄게. 이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정치 언저리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보좌진으로 한 그렇죠. 10년 정도 그건 있었으니까. 하셨고 예. 하셨지만 자기 정치랄까 이렇게. 그렇죠. 1년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저 친구들 막 586 이런 친구들 중에 벌써 국회의원 5번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네네. 훨씬 성숙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러니까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 이거. 이재명 대표님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게 약간 실용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은원이 아니라 되게 크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후배들한테 권한을 주고 실패를 하더라도 경험해봐라. 그래요? 예, 그 권한을 되게 그게 사실은 정치 지도자는 제가 경험한 정치 지도자는 좀 의심이 다 많았어요. 못 믿고 그리고 권력을 내가 꼭 쥐려고. 아니 보통 그러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권력을 나누면 내 권한과 우리 진영의 세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낙연 씨가 이제 별명이 빨간 펜이잖아요. 네. 뭐 토시 하나까지 뭐 이것도 제대로 못 쓰니 야단치고 사실 리더는 그렇게 맞춤법 검사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권한을 주는군요. 아, 그럼요. 그게 그 권한을 주는 게 그 용기가 필요해요.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한 블록을 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믿고 검증이 된 사람한테는 믿고 그냥 맡겨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그러면 성과가 많이 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각 분야에서 정말 경기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내일처럼 일을 한 거죠. 뭐 보좌진들도 내일처럼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성과가 나죠. 그냥 누구처럼 다 사기꾼을 본 사람 많아요. 누가 내 거 훔쳐가나, 내 권한 그렇죠, 훔쳐가나.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의사결정이 느려지고요. 야, 보통 우리 공직사회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물론 인사. 이제 그런 건 있죠. 권한을 줬는데 네. 사적으로 유용한다든지 어떤 성과물을 못 내면 평가는 정확하고 그에 맞게 조정을 하죠. 그 부분은 좀 냉정해요. 그러면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고 그러면 아니 아우지 탄가 아니야. 그 깜냥에 맞는 업무나 역할로 조정을 해주죠.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회는 충분히 주고 그렇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니까 세 번 기회를 보고 줬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국민들을 섬기는 도리 같아요. 저는 다른 거보다 네. 경기도에서 제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그 성취감? 그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성공을 해가지고 아직도 경기도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게. 굉장히 그 성취감이 아직도 저의 자존감의 밑바닥입니다. 내가 그걸 했다. 내가 한번 해냈다.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술실 CCTV 담당이었거든요. 네네.
그것을 정말 작은 그게 코로나 때였나요? 아니 코로나 전이요. 전에. 작은 어떤 도립병원부터 시작해갖고 점점점 키워서 결국 제도화가 돼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수술실에 CCTV가 도입됐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다는 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죠. 아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술 잘못되거나 그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너무 참담하지만 그렇죠. 가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저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예? 이렇게 원성이 자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부분을 대한민국이 덜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을 좀 덜어내든지 고통을 좀 어루만졌다든지 그 일하는 맛 나죠 그런 거. 그게 세계 최초 입법하고요. 그래요? 네. 미국 의사에서 한번 찾아왔어요. 왜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를 야, 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세계 최초의 입법화를 해낸 게 수술 CCTV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하나 구경 가는데 미국에서 우리 시스템을 보러 구경 왔다, 견학 왔다. 예. 그럼 그 면에서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먼저 나가는 게 네. 선진국이잖아요. 아니, 그 수술실 CCTV 한다고 네. 의사들이 파업했습니까? 네. 파업 못했어요. 여론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네, 네. 세계 최초의 입법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문제도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한 달 안에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한 달 안에. 네. 그건 왜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서 아니면 소통을 잘해서 둘 다? 뭐 아니면 또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서 그 부분은 조금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서로 신뢰를 가지고 추진하면 돼요. 그냥 너 내 말 따로 안 따르면 이거야. 처단. 처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득해야죠. 그리고 여론의 등에 업고. 아니, 그리고 자기가 목표는 2,000이라도 상대랑 대화하다 보면 2,000이 1,000도 되고 500도 되고 뭐 이러면서 섞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얘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의료계가 네. 의사 숫자 문제뿐 아니라 그 의료 AI라든지 의료 민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의사분들이 또 고령화가 되잖아요. 네네. 공급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아주 잘 살펴보고 해야 돼요. 이 현상 같은 문제를. 네. 그냥 내가 그냥 생각난다고 2,000명 늘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산업적 변화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설득을 해 나가야지. 그렇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니까 덧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